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이 법무부와 검찰의 불법 의혹이 지금 예상외로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계산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 사건의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 3부로 옮겼습니다. 이 사건을 재배당한 겁니다. 이성윤과 과거 같이 근무했던 이 안양지청장, 이건수 지청장, 이 박진원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부장으로 근무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맡길 수가 없다. 여기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되어 있는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도 이 수사에서 빼버렸습니다. 대신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완전히 이 사건과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이 지휘 라인에서 다 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윤 총장이 칼을 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검사들의 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의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이게 지금 검사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자,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검사는 옷을 벗는다.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이 거표지 한 장 분실해서 다른 거로 끼웠다가 옷을 벗은 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견 나온 이 이규원 검사가 아예 가짜 문서를 가지고 이 출국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 뒤에 이걸 보고할 때도 또 역시 있지도 않은 사건을 적어냈습니다. 자,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에 무마를 위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이종건 현 대검 형사부장입니다. 자,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 그래서 지휘 라인에서 날아간 겁니다. 자,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은 윤석열 총장을 쳐내려고 할 때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완전히 총대를 메고 불법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지역 지방에 가 있는 검사를 파견받기 위해서 직접 이종건 형사부장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이종건을 아예 빼버리고 이 반부패 강력 부장에게 수사를 지휘하게 한 것은 언젠가 이종건 형사부장은 피의자로 신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검사들은 어제 나온 법무부의 입장문에 크게 동요하는 눈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미애 법무부가 일을 하니까 우리 검사들이 사이가 떨어진 것 아니냐. 지금 이번 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은 추미애 라인들이 초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어제 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불법 의혹과 관련해서 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내사번호 부여 및 긴급 출금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입니다. 자,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의 책임자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혹은 묵인이 없었다면 이런 입장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재수사 지시와 연관됐고 이 문재인의 말이 있은 지 닷새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 관련 공무원들이 나간다 안 나간다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입니다. 자, 차유미 부장검사의 말처럼 아니
사람을 때려 죽일 그런 잘못을 했다는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도 그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지키지 않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특히 문재인 정권과 친한 이른바 애완견 검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런 것 다 초법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면 우리는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무부의 입장이 왜 무식한 것일까요? 왜 초법적인 발상일까요? 왜 검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자, 현행 출입국 규정 및 진상조사단의 업무 범위와 비교해 볼 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걸 법무부 이름으로 그자들한테 입장문을 냈는지 의아하다는 그런 검사들의 반응입니다. 일선 검사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수준이냐. 자,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민변 출신 변호사라든지 우리법 출신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와 검찰에 마구 들어와서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 그냥 마음만 급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마치 음모를 짜는, 이게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자, 현행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 출국 금지의 경우 이 수사기관의 장이 출금 사유와 출금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요청서 등을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검사가 아니라 검사장이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규원 검사는 파견 나온 검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이런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출국을 금지시킵니까?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하지만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8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는 서울 동부지검장의 관인도 없이 본인 서명만 한 채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냅니다. 자, 이것도 이 본인 서명 대리 이규원이라고 보냈다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뭐 삭제되고 뭐 그렇다는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3일 오전 7시 바로 이규원 검사가 직무대리로 있다는 동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부지검 내사번호 부여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후 승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거절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그리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건도 움직인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법망을 피해나가기 힘들 겁니다. 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긴급 출금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가 동부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것은 그가 원소속 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진상조사단으로 발령난 데 따른 부수조치일 뿐이지 이게 무슨 대단한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동부지검장입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 사건은 있지도 않은 사건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대리 명령은 파견된 진상조사단의 업무 범위로 그 효력이 한정되는데 이걸 어긴 겁니다. 자, 외부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 여기 지금 김용민 현 민주당 의원도 당시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 등과 짜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실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임을 이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 이규원 검사.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법고시 동기입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사람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함께 협업을 한 게 아닌가. 청와대 법무부 대검 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 운영 규정에 따르면 조사단의 권한은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 관련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사권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규원은 마치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양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검사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지금 뭐 검사들 마음대로 자기 사인해가지고 그냥 출국금지, 구속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참으로 문재인과 친하다는 친문 성향의 검사들은 수준이 낮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의 경우 훈령사조는 검사가 조사단원으로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이라면 검사가 파견 나가서 마음껏 수사권을 휘두른다? 자, 지금 뭐 이 검사들이 파견 나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재부 등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다 수사권을 막 휘둘러도 됩니까? 자, 파견 검사는 신분만 검사일 뿐 수사권이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법무부의 해명, 무식의 소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이 사표까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사의까지 표명한 사람이, 곧 물러난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불법으로 보이는 입장문까지 내야 되겠습니까? 이 입장문으로 추미애 장관은 또 한 번 더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자,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갈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지방의석이나 중앙의석이나 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이 국민들의 신뢰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당시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도 민주당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부산시 의회를 석권했습니다. 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히려 소수였습니다.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대구도 부산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 구의원들이 약진했던 모양입니다. 자, 민주당의 백종훈 수성구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종훈 구의원은 비록 구의원이지만 그 상징성이 상당히 대구에서는 강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 수성구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합니다.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의 이 구의원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지 바람이 불긴 부른다 봅니다. 어떻게 대구 수성구 의회조차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자, 지금 이곳에서 이 백종훈 의원은 한양대 교수를 하다가 김부겸 의원을 도우면서 이 지역의 구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치 한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구의원으로 활동했는데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 더 이상 이 당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구 지역 구의원을 하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겪어야 하는 서름도 있을 테고, 또 아무래도 대구는 야당의 영역입니다. 야당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는 대구 수성구 의회의 구의원 한 명이 탈당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는 것은 아주 기억할 만합니다. 특히 이 백 의원은 이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 등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대구에 있으니까 이걸 더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대구 수성구의 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사건이지만 이 영향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자,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상화되고 지역자치단체부터 정상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너무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백종훈 대구 수성구 의원 올해 45세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우체국 등기와 팩스로 민주당에 탈당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탈당의 변을 통해서 저 백종훈은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 제가 처음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운 정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던 대구를 바꾸는데 미약하게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교편을 내려놓고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치러진 대선에서 지금의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 기세를 몰아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수성구의회도 현재의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 많은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2년여를 지나오면서 바라본 민주당은, 그리고 2년여를 지나면서 바라본 대통령은 처음 했었던 약속들을 잊어갔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 당시의 약속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비롯한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렇게 탈당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백 의원의 탈당으로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다수였던 수성구 의회는 이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의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사상 유례없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을 갈라놨다. 여성인권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던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연이은 성범죄와 함께 우리 편 감싸기를 위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면수심,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백 의원은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하고 문제를 지적했던 소장파들은 한 명씩 민주당을 떠나갔다. 결국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면서 라인과 궤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는 민주당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백 의원과 친분이 깊은 동료 구 의원은 백 의원이 1년여 전부터 당내 문제에 고민이 많았다. 탈당 결정이 정치적인 득실을 따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적 실망감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지역구 주민들과 수성구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아픈 선택을 통해서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구 영신고 고려대 도고동문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을 도우면서 정치에 2015년 입문했다고 합니다. 자, 백종훈 의원 어쨌든 한양대 교수 출신 대구 구의회 의원입니다. 자, 이런 인재가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 백종훈 의원의 이 탈당의 변은 어쩌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읽어보면서 반성문을 써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수성구 의회도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씩 둘씩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 민주당의 어이없는 이런 독재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의 구의원 한 명이 탈당했지만 이거는 그렇게 작은 사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무원 1만여 명이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의 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이 경기도의 공무원들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도 날씨지만 이 눈이 내려서 을씨년스러운 가운데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이게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랍니다. 마치 무슨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경기도민들한테 코로나를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검사 받으러 줄 서 있다가 코로나 걸리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2시간씩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수칙, 일정한 기간 이 거리를 둔다는 이런 것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빽빽하게 빼곡히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금방 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재명 지사의 지시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1등을 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2등을 합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은 윤석열 총장과 20% 중반의 지지율로 1, 2위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저 멀리 10%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의 표출일까요? 자, 어제는 이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눈치 보고 여론 눈치 보고 가만히 침묵하다가 이거 보니까 이낙연 조금 맛이 갔네, 내가 그 자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재명 지사 너무 잔머리를 굴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 표명과는 별개로 지금 이 경기도 산하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 코로나 전수조사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무리수를 두는지, 이런 식의 선제 공격이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도민 접촉이 잦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놓고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1만 2천 명 규모라고 합니다. 1만 2천 명 규모의 공무원과 직원들을 검사소 3곳에서만 검사합니다. 개별 진료, 그러니까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의 개별 검사는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 3곳에서만 1만 2천 명의 공무원 직원들이 검사받아라는 겁니다. 안 받으면 큰일 나겠죠. 강제인데. 자, 이러니 지금 오늘 첫날인데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이러다 코로나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재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의심까지 됩니다. 자, 이 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공무원 직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긴 줄을 선 모습을 보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정말 이 눈온 풍경 속에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배고픈 북한의 인민들이 식량 배급하러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공무원 코로나 전수조사, 수원 본청과 인재개발원, 검사소가 운영되는 이 지역에는 수백 명이 빽빽하게 몰려들어서 아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킵니다. 그냥 줄 서 있습니다. 자, 한 직원은 날씨도 너무 추운데 찬바람을 맞으며 2시간 동안 기다렸다. 줄을 서다가 코로나에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뒤 결과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도 공무원이고 인사권을 이재명 네가 지고 있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가 무슨 독재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독재자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광역자치단체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무조건 지정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휴가나 재택 육아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검사기간 내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러다가 정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자, 경기도 측은 지금 오늘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경기도 본청, 수원의 본청과 의정부의 북부청, 이 수원의 인재개발은 딱 3군데에만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자, 경기도 측은 뭐 검사를 최대한 분산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다릅니다. 개인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주차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버스 등 공동 차량을 이용하라. 검진을 위해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 처리해준다. 다만 여비는 미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은 이 조선일보에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는 도민들의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무원 직원들을 위한 전용 검사소를 설치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긴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공직자로서 최대한 계획에 협조해달라. 자, 그런데 이게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진짜 집단으로 이렇게 떼줄 서 있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오늘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이재명 지사가 25.5%, 윤석열 총장이 23.8%, 둘이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14.1%, 완전히 지금 멀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낙연 대표 또 뭐 이익공유제 얼마 전에 사면 하려면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몰리니까 뒤로 밀리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눈치를 보다가 그동안 사면 건의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제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자, 1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가 말했는데도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이거 내가 반대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앞서 이 경기도 공무원 직원들의 코로나 전수검사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권위원회 이런 데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왕인가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